이 작품을 통해서 마블이 부활을 한 거냐?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MCU 최초의 R등급 영화이자 데드풀이 MCU에 합류한 후에 첫 작품인 데드풀과 울버린을 보고 왔습니다. 이게 제작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런 작품인데 24시간 만에 예고편 최다 조회수 기록을 갱신하면서 기네스 세계의 기록을 갱신하기도 한 그런 작품이죠. 얼마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많이 기대했는지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히어로물을 애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작품이고요. 데드풀 1편과 2편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게 MCU와는 독립적인 세계관이었잖아요. 그런데 요게 디즈니의 인수가 된 이후에 MCU에 합류하게 되면서 요 작품을 과연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작동을 한 그런 작품이죠. 네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대감을 잔뜩 품고 감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 시간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. 진짜 행복했습니다. 재밌다 이런 것도 있지만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. 와, 진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라는 감정을 가장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이런 말하면 또 히어로물인데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좀 느꼈거든요. 이 노웨이 홈이 개봉하는 날 아침은 마치 그 어릴 때 우리 소풍 가는 날의 그 아침의 그 기분 있잖아요. 그 당시의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데드풀과 울버린을 설명하는 그 방향은 내가 왜 행복했는지 제 감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작품이 호불호가 엄청 갈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을까? 이거를 설명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.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 입장에 있는 제 감정도 좀 녹아서 그 설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확실히 예전부터 뭐 엑스맨 시리즈라든가 MCU 영화를 팔로우업 해오던 사람과 그냥 개봉했으니까 그냥 보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은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20세기 폭스사와 디즈니의 합병을 선포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 20세기 폭스사랑 디즈니가 합병을 했다. 이것도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이나 아는 얘기지 일반 관객들이 이거를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?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되니까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아는 거지.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부터가 큰 의미에서는 그냥 팬 서비스의 성향이 좀 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 된 거죠. 데드풀과 울버린을 100% 즐길 수 있는 팬층은 기존에 있는 MCU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옛날에 이 20세기 폭스사를 통해서 개봉을 했었던 엑스맨 실사화 시리즈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기존 MCU보다 높아진 거예요. 사실 몰라도 되죠. 몰라도 되지만 이걸 알고 봤을 때랑 모르고 봤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재미의 횟수와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안 그래도 지금 MCU 뭐 지금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20세기 폭스사 시절에 제작이 됐었던 엑스맨 시리즈도 내가 알고 봐야 된다고? 그러니까 이런 일반 관객들이나 그 시대를 겪어오지 않았던 이제 최근에 뭐 20대 이런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20세기 폭스사에서 제작된 마블 히어로 무비들에 대한 메이킹 필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작품들을 다 봐왔던 사람들은 진짜 그 뭉클 그 자체거든요. 그 당시에 되게 젊었던 배우들의 인터뷰 나오고 막 하면은 감동 그 자체예요. 저는 잠깐 방심하면 울 뻔했어요.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.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런 면에서 좀 갈리게 된다는 거죠. 네오님도 모임에서 봤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재미를 못 느끼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. 저 지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데드풀이 쉴 틈 없이 제4의 벽을 넘나들면서 캐릭터 개그, 배우 개그, 20세기 폭스사 개그, 디즈니 개그, 마블 개그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거를 얼만큼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재미가 갈리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번 번역 중에서 이제 킹리적 가침이라는 그 번역이 굉장히 말이 많던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볼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그냥 저렇게 번역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번역에 대해서 문제 삼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니까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되더라고요. 이렇게 인터넷에 유행하는 신조어를 영화의 자막으로 사용을 했을 때 사실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. 그 드래곤볼 개정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새로 대사를 썼다라고 하면서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때 막 뭐 개그 콘서트라는 단어도 대사에 나오고 나를 물러보지 마 이런 대사도 나오고 막 이런 번역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번역들이 만화의 흐름을 깬다라면
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됐었죠. 개봉 당시인 지금은 이 킹리적 가심이라는 이 워딩이 그냥 읽힐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얼마나 살겠냐는 거죠. 대사 한 줄 가지고 너무 말꼬리 잡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사가 반복적으로 몇 번 나와요.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도 이 대사가 나오거든요. 그만큼 중요한 대사인 만큼 번역에도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들더라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황석기 번역가가 엠바고가 해제된 다음에 한번 썰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서 덕력 고사 같은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고득점한 사람들은 이 득점 과정에서 막 재미를 느끼면서 보지만 점수를 못 낸 사람들은 이게 뭐지? 이런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.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멀티버스라는 이 세계관 설정도 좀 호불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역시도 멀티버스 세계관이 좀 짜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에서의 멀티버스 세계관 활용법은 꽤 반가운 편이었습니다. 멀티버스 세계관에 쓰레기통의 개념이 되는 보이드라는 공간이 나오죠.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되게 반가운 카메오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게 되잖아요. 이거는 제 해석은 아니고 그냥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되게 공감되는 글을 읽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보이드라는 이 공간은 결국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이 캐릭터들의 공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이 엑스맨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뭐 블레이드, 일렉트라 그리고 관객들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버렸던 그 채닝 테이덤이 연기하는 이 갬블까지 보이드라는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캐릭터들에게 관객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켜준 게 아닌가 요런 해석의 글이 있던데 요 글을 읽고 나니까 좀 많이 공감이 되면서 멀티버스 세계관이 좀 득실이 있는 그런 설정인데 여기서만큼은 잘 사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팬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그 팬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저게 누군데 왜 반가운 건데 왜 장엄한 건데 그리고 대사로 계속 나오는 어떤 캐릭터 개그나 배우 개그에서는 왜 웃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 중에서도 갈려요. 저처럼 이렇게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는 좀 반가웠어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팬들 중에서도 이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이 이 작품에 도입이 되면서 캐릭터의 장엄하고도 숭고한 퇴장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지금 제가 계속 예시를 드래곤볼로 들고 있는데 드래곤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. 손오공 인성이라는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야 그러다가 누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는 인물한테 손오공이 누가 죽으면 뭐 어때 그냥 드래곤볼 모아서 용신으로 다시 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이 멀티버스 세계관이 도입된 MCU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되게 멋있게 퇴장을 했어. 그런데 아니 뭐 다른 멀티버스에서 살고 있는 그 똑같은 캐릭터를 또 데려다 쓰겠지 뭐 라는 생각이 관객들의 머릿속에 깔려버리면은 이 멋있는 퇴장이라는 게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휴잭맨의 울버린 복귀 자체를 반기지 않는 팬층들이 있더라고요. 로건에서 보여준 휴잭맨이 연기하는 이 울버린의 퇴장은 말 그대로 최고였잖아요. 숭고하기까지 했어요. 그랬던 그 의미 그대로 내 머릿속에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멋진 이 로건의 퇴장을 퇴색시켜 버리냐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시 이 휴잭맨의 울버린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좀 더 큰 입장이긴 했습니다. 지금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멀티버스 요소를 이용을 해서 복귀를 할 것인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터뷰 때마다 말이 좀 바뀌고는 있어요. 근데 아마 대다수의 팬들은 돌아와가지고 과거의 멋진 퇴장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? 그 3천만큼 사랑해라고 하면서 I am 아이언맨 하면서 탁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퇴장해버린 그 아이언맨의 그 멋진 자기 희생적인 그 퇴장이랑 캡틴 아메리카의 퇴장을 누가 퇴색시키고 싶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에 카메오로 나오는 크리스 에반스도 캡틴 아메리카로 카메오로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연기했던 그 판타스틱 4의 휴먼 터치로 다시 나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이제 호불호가 가려고 있는 마지막 요소로 좀 빈약한 서사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. 사실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. 보는 동안은 이런 서사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잘
안 들었거든요. 왜냐면은 장면 대사가 너무 정신없이 황홀하다 보니까 이 장면마다의 그 대사랑 캐릭터의 정신에 팔려 있었지 영화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.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곱씹어 보면은 영화 전반적인 이런 서사나 완성도는 많이 허술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당장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좀 찝어드리자면은 이 극 중에 빌런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이 패러독스가 품은 이상한 그 야망의 동기가 뭔가, 그리고 그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시간선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이 TVA가 그걸 몰랐다고? 이 보이드에서 만난 메인 빌런인 이 카산드라 노바라는 캐릭터는 극 중에서 이 손짓 한 번만으로 진짜 뼈와 살을 분리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그 능력은 어디다가 쓰고 왜 이렇게 어렵게 싸우고 있는 건가. 그 나중에 능력을 봉인시키는 헬멧을 어떻게 막 씌우는데 이 헬멧을 이제 벗겨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. 근데 헬멧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충분히 그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순순히 협조를 한 건지, 그리고 그 보여줬던 그 능력의 위용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퇴장해버리는 건 아닌지. 그리고 데드풀 군단이 나오잖아요. 근데 데드풀 군단은 그 포탈을 왜 타고 넘어온 건가.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넘어와줬다고 치더라도 그 다양한 버전의 데드풀들이 각자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신선한 액션씬을 연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소모성 잡졸들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랄까요. 그리고 그 전에 대체 그 데드풀 군단은 왜 데드풀과 울버린 일당을 공격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 없었고, 데드풀이 마지막에 이 데드풀 군단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데드풀의 친구인 이 피터가 등장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데, 위기를 모면하는 그 과정도 피터가 등장하니까 다들 막 피터 하면서 그냥 그 위기가 끝나버리잖아요. 너무 좀 편의성으로 이야기가 써먹혀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핵심 인물이 사망하면은 그 시간선이 붕괴된다라는 설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설정은 갑자기 왜 들어가게 된 건지 쓸데없이 부가적인 설정만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로키 시즌 2를 보면은 로키가 진정한 신으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진짜 갓이 되는데 이 난리통에 왜 코삐기도 보이지 않는 건지 저는 최소한 쿠키 영상이라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. 로키가 볼 때는 이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본다고 그런 것들을 막 일일이 다 미주얼 고주얼 생각해가면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보는 데는 지장은 없었는데 보고 나서 의문점을 품기 시작하니까 서사 전개에 있어서 관객을 납득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허술하지 않았나,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뭐 호불호가 왜 갈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보는 내내 행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. 과거의 엑스맨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디서 제작됐든 간에 어떤 마블 실사화 시리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사랑해왔던 그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. 이 20세기 폭스서로부터 캐릭터를 물려받은 이 디즈니가 자조적인 거친 농담을 섞어가면서 우리가 얘들 잊지 않고 잘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좀 20세기 폭스사나 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영화 같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호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. 어떤 이스트에그가 있었고 어떤 카메오가 나왔고 카메오의 역사는 어떻고 이 캐릭터의 역사는 어떻고 얘는 뭐 어떤 코믹스에 나왔던 설정이고 이런 것들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조회수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각자의 취향과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딴 영화를 재밌다고 할 수가 있어? 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? 라는 식으로 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냥 이래서 별로였구나, 이래서 좋았구나 라고 그냥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컨텐츠의 방향을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좀 채워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그동안 좀 시들해진 마블의 기세를 살려줄 수 있는, 영화의 명대사로 나오는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재밌게 봤지만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기존의 사랑을 받아왔던 수많은 이 마블 영화들처럼 영화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다거나 앞으로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이 캐릭터를 물려받는 과정을 그린 팬서비스 무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단발적으로 볼 때는 이만한 즐거움도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마블이 부활을 한 거냐?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음 타자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이 작품인데 마블이 진짜 정신 차렸는지는 이 작품으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요 데드풀을 보고 나서 뭐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된 것 같고요. 이래서 재밌었구나, 이래서 재미없었구나 이런 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